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엔트워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1부 리그에서 2위에 위치해 있으며 무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비 감독은 유럽 대회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로 유명합니다. 근래 경기에서는 5대 0으로 베티스를 완파했지만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팀들인 오사수나나와 헤타페에 대해선 무승부나 가봐야 할 승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페드리와 아라오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엔트워프는 벨기에 1부 리그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예상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리그에서는 꼴찌팀을 제외하고는 승리하지 못하고 아테네와의 경기에서도 힘겹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엔트워프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잠글 가능성이 높지만 원정에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엔젤스, 베르얼스트, 대 울프 바인스는 내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도 하위 팀에 대항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9월 20일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적은 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즈베즈다입니다. 맨시티는 언더독들이 채택한 템백 전술에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는 팀입니다. 근래 경기에서는 도쿠의 전술적인 지혜로 빠르게 동점골을 넣어 경기를 승리로 이끈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 중 일부를 나중에 교체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테픈, 데브라이너, 스톤스, 그릴리시, 코바치치는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세르비아 리그에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힘들어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정에서 중상위권 팀들과 경기할 때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맨시티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템백 전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맨시티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기를 치를 경향이 있습니다. 전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부족했던 점을 이번 경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게 컨디션 조절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월 20일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AT 마드리드입니다. 라치오는 전 경기에서도 알베르토 카마다의 공격 조합이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합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 상황에서도 불안감이 있고 카탈디는 전개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중원은 동적인 움직임과 피지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중원 수비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발렌시아에게 대패한 상태이며 A매치와 세비야전 경기가 취소된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원에서 바리오스와 사울의 노력은 나쁘지 않았으며 특히 사울의 폼 상승은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공격진의 폼은 완벽하지 않지만 중원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약한 라치오의 약점을 피지컬과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패배한 적은 있지만 사울의 폼 상승과 바리오스의 고군분투는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치오의 중원 경합 상황 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헤이닐두, 비톨로, 코케, 데파이, 세윈지, 데폴, 르마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중원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약한 라치오의 약점을 피지컬과 동적인 움직임을 활용하여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패배했지만 사울의 폼 상승과 바리오스의 고군분투는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월 20일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입니다. 현재 프랑스 1부 리그에서 5위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 압박이 강한 상대팀을 만나 홈에서도 승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래 경기에서도 니스의 강한 중원 압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적인 상대의 압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와 같은 공격적인 팀에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리코, 레테일러, 무키엘레, 멘데스, 킴펜베, 이강인, 아센시오, 루이스는 내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독일 1부 리그에서 7위에 있는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채택하여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을 파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뒷공간 방어가 도르트문트의 약점이 될 수 있고 줄레, 훈멜스의 기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음바페의 스피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빌드업 억제의 일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음바페의 개인 기술로 인해 수비적인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니에, 듀랑빌, 모레이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은 중원 압박과 뒷공간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내일 경기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도르트문트의 컨디션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월 20일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